안녕하세요. 태연아빠입니다. 5부에 이어 6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부에서는 광어의 포인트 선정 및 물때, 저희가 광어를 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죠. 광어를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잡을 것인가? 산에 가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바다 가서 잡아야 되는데 바다에서도 우리가 광어들이 반상회를 하는 곳, 잘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또 인맥도 필요하고요. 많은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일단은 광어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어들이 해안가에 먹이 활동을 하는 장소, 여기에는 환경과 지형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광어들이 숨기 좋고 위에는 조그만 피시,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 광어들이 있다가 이런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모이겠죠. 또 저희가 물때에 따라서 간조일 때 있고 만조일 때 있고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물의 세기에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럴 때 들어오는 광어가 있고, 아니면 해안가에서 쭉 있으면서 먹이 활동하는 광어가 있고, 여러 종류 형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어의 포인트는 숨어서 가장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간조대 들어가서 루어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물이 차오를 때 해야 되는 장소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잡다가 이런 장소에서도 광어가 잡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도 잡을 경우도 있어요. 직접 제가 경험도 해봤고요. 그때그때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장담은 못해요. 확률 게임이죠, 확률. 그때 상황에 맞게 멸치대가 해안가로 이동했다. 해안가 가까이 이동했다. 그럼 광어가 잡아먹으려고 접근합니다, 해안가로. 그러면 엄한 데서 삽질해도 못 잡는 거죠. 얘네들 광어떼들은 멸치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운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유명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대개 광어가 잡히는 데가 서해, 동해의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해는 광어가 안 잡혀요. 참고로 광어 없습니다. 남해 가서 광어 잡는다고 아무리 던지셔도 광어 코빼기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특히 서해를 좋아해요. 저희 집 쪽하고도 가깝고 또 갯바위들이 많아서 선착장이랑 광어 잡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동해도 잡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서해, 동해, 특히 서해 쪽이 한번 포인트를 검색을 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셨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으세요. 꽝맨 됩니다. 꽝맨. 저도 여러 번 꽝맨 하고 왔어요. 꽝맨.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유튜브 검색도 하시고 낚시 전문 카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잘 아는 분한테 문의를 해서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나만의 포인트에서 개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저 장소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는 꼭 한두 마리씩 얻어 걸리더라고요. 나만의 포인트, 개척,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연산 광어가 먹고 싶어. 꼭 한 마리 잡아가야겠어. 그럼 나만의 포인트 냉장고 가서 한두 마리 그냥 건져오면 돼요. 거기서 그냥 낚싯대 던지고 몇 번 휘 저으면 그냥 광어 그냥 얻어 걸립니다. 그냥 뭐, 오늘 뭐 저기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에다 광어 한 마리 해 떠가지고 먹어야지. 그냥 낚싯대 그냥 어깨 둘러매고 가세요. 그다음에 물속에다 던지고 몇 번, 한두 번 위아래 휘 저으면 그냥 걸립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만의 포인트를 개척해 둬라. 나만의 경험이 있고 이런 장소에서 이때 얘가 물어졌어. 어? 이런 타이밍에 얘가 이렇게까지도 오네.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그 포인트 가서 하세요. 그러면 잡을 확률이
무지 큽니다. 또 하나, 현지인, 지역 주민들께 문의를 드리는 것도 정말 좋아요. 무턱대고 가서 여기 좀 광어 잘 나오는 데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커피 하나 사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어르신 요거 하나 드시고요. 제가 꽉 맞춰서 혹시 여기 광어 포인트 괜찮은 곳 있을까요? 정중하게 여쭤보고 한번 정보를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되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또 주변에 조사님께 문의를 한번 드려봐도 돼요.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요.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문의 드리세요. 다 알려주십니다. 저는 태안 쪽에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하간포, 특히 민어도 모아항, 인천 쪽은 대무이도, 소무이도 이렇게 자주 다니고요. 특히 민어도 모아항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무이도, 소무이도는 여기는 뭐 방앗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인천 대무이도, 소무이도를 좋아하냐면 집에서 1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광어가 정말 많아요. 대무이도, 소무이도는. 제가 반짝 가을철에만 해서 한 15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대무이도, 소무이도에서. 민어도에서도 잡고요. 모아항. 여기 광어 포인트가 두세 곳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광어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는 뭐 모항은 캠핑하기도 좋고요. 캠락하기도 좋고 원투 낚시 뭐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찌낚시, 고등어도 많이 올라오고 정말 저는 여기 모항 되게 사랑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대물을 한번 놓쳤죠. 아직도 생각나요. 저희 집사람이랑 태연이 숙소에 있고 저 혼자 아침 일찍 물때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나갔어요. 나가고서 몇 번 던졌는데 그 타이밍에 광어가 딱 받아 먹고 제가 그거를 감으려고 딱 챔질하는 순간 트랙을 쫙 풀고 나가더라고요. 광어 입질이었고요. 얘가 트랙을 풀고 나갈 정도면 그때 좀 느낌은 되게 무서웠어요. 물고기가 큰 게 물어도 와 섬뜩하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한 7자, 8자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트랙을 풀고 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때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걔를 딱 걸고선 끌어올리는데 그냥 원줄 터졌습니다. 제가 잘못 운영했죠. 예,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집에 와서 혼자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며칠 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떠나간 아이 잡을 순 없잖아요. 올해는 출조 계획이 성문 방조제는 국민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가서 잡으시면 돼요. 특히 가을철 9월, 10월 2달 동안은 뭐 여기는 그냥 던지면 나오는 곳이에요. 그냥 낚싯대 던지고 몇 번 이렇게 휘 저으면 광어 그냥 물어요. 성문 방조제는 국민 포인트. 여기는 올해 꼭 방문 예정이고요. 다음은 태배 전망대, 자월도, 승봉도, 도비도 선착장, 신지도, 부엌도, 뭐 기타, 동해안. 요 순으로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는 좀 다녀서 이제 특성들을 다 알겠어요. 근데 새로운 포인트나 유명한 데를 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새로운 데를 가서 저만의 또 포인트를 정리도 하고 우리 구독자님께도 알찬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 놓은 장소는 포인트 장소는
두루두루 계속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특히 포인트 장소에 뭐 물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캠핑 여러 가지 뭐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여러 가지 좀 기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화장실 진짜 중요하죠. 화장실 뭐 이런 좀 종합 선물 세트로 자세히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모아항에 간다 그러면 원투 낚시로 주간, 야간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아니면 찌낚시로 뭐 감생이 이런 거 잡을 수 있는지 뭐 기타 등등등 그 다음에 루어 낚시로 광어 잡을 때는 포인트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타 등등등 화장실, 편의점, 근처에 숙소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알찬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많이 여행을 좀 다니겠습니다. 아, 집사람한테 또 혼나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열심히 벌어야죠.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때. 물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부에서 5부까지 강의를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6부에서 말씀드리는 이 물때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광어 분명히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키예요, 키. 핵심입니다. 물때 정말 꼭 알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루어 낚시는 확률 게임이에요. 물때를 알고 그 시간대를 정확히 공략을 하면 예를 들면 일반 물때에서 상관없이 저희가 막 루어 낚시를 할 때와 물때를 정확히 알고 그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대에 잡는 거와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저희가 적과 싸우는데 적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는 것과 적에 대한 정보를 병사부터 해서 무기류, 탱크류, 비행기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전쟁을 하는 거는 승패가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루어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물때를 알고 도전을 하셔야 광어를 반드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장담 드립니다. 꼭 물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물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때에서 보면 간조, 초들물, 중들물, 끝들물, 만조. 여기서 초날물 또 넘어가네요. 중날물, 끝날물, 간조. 아따, 복잡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초들물이 뭐고, 중날물이 뭐고, 끝들물이 뭐고. 딱 한 가지 알겠습니다. 간조와 만조. 이거는 정말 확실히 알겠어요. 그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초들물 때는 조류의 세기가 얼마나 나가는지, 또 초들물 때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가 초들물이라고 하는 건지. 야, 이거를 매번 공부하고 가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이거 어떻게 맨날 막 공부하면서 막 가야 됩니까? 저희가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 머리 정말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고. 하지만 저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꼭 해야죠. 장시간 해야 된다. 롱. 마라톤 달려야죠. 직장 생활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 유튜브고 저는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게 저는 체질상 맞아요. 재밌어요. 물론 하면서도 힘들고 정말 제 소중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직장을 다닙니다.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때 퇴근해서 공부를
2시간 정도 하고 짬을 내서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고 녹화를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거죠. 일명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서 고생을 한다. 제가 딱 그런 타입입니다. 사서 고생을 합니다. 재밌어서 합니다, 솔직히. 재밌게 또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사는 게 재미없으면 무료하고 하잖아요. 뭐 하나의 열정을 갖고 하면 참 삶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 표가 요거만 표를 보시고선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표를 보는 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자, 저희 간조로 볼까요? 간조. 간조가 어딨나? 간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간조 있죠? 간조 있을 때 말 그대로 물이 빠진 상태예요. 다음은 초들물.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초들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초들물. 한 요 정도 구간이네요. 초들물이. 간조에서 1시간, 그 후에 또 1시간 해서 2시간. 2시간에서 한 요 정도 더 되겠죠? 뭐 아무튼 한 2시간 잡으면 거의 맞을 겁니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 요 타이밍을 초돌물이라고 합니다. 초돌물. 초돌물. 그러면 바닷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한 38%가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조류의 세기는 어떨까요? 조류의 세기를 봅시다. 조류는 20에서 50%가 되네요. 조류의 세기가 많이 세지는 않습니다. 많이 센 상태는 아니에요. 요거 참고 꼭 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물대의 주기가 있습니다. 물대의 주기는 음력 기준이에요. 15일. 1몰에서 15몰. 광어는 참고로 2몰에서 3몰 사이에 가장 잘 잡히고요. 주류 세기는 20에서 30 정도가 일대 가장 잘 잡힙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1몰에서 15몰, 1몰, 8몰, 9, 15. 1몰일 때는 어떨까요? 조류 세기가 한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2몰, 3몰, 4몰. 3월까지는 조류 세기가 한 20에서 50% 정도 되네요. 아까 뭐라 그랬죠? 2몰에서 3월 사이에 가장 광어 활성도가 좋고 잘 잡힌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1몰에서 15몰까지가 있는데 2몰에서 3월 사이가 가장 조류의 세기가 또 약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에서 3월 사이 조류 세기가 약하고 간조에서 초돌물 가는 시간, 타임 요때도 또 조류 세기가 약하고 요때가 황금 시간 아닐까요? 황금. 가장 광어가 입질이 좋고 활성도가 좋고 저희가 캐스팅을 릴링 여러 가지 액션을 줬을 때 광어들이 편하게 받아먹고 정말 광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초돌물까지는 저희가 다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돌물. 중돌물은 중돌물이 여기 와 있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어요. 여기가 중돌물이에요. 중돌물은 조류 세기를 한번 볼까요? 쭉 가면
와우, 판타스틱합니다. 조류세기가 100%예요. 시간대는 볼까요? 간조에서 시작돼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 시간대가 중돌물이구나. 중돌물의 바다 수위를 볼까요? 50에서 63까지 흘러가는 게 물이 차오를 때가 중돌물이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갯바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쯤 되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장소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철수 준비해야 됩니다. 봐서 나오셔야 돼요. 고립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저희 그 광어에 목숨은 걸지 맙시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중돌물을 보니까 조류 세기도 세고 시간이 3시부터 1시간도 4시간 후부터 중돌물이에요. 이때는 광어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잡히지가 않죠. 가장 큰 이유는 조류색이에요. 조류색이. 그러면 저희 물때 주기 볼까요? 5몰에서 7몰 사이가 조류색이가 70에서 100이에요. 9몰에서 11몰 사이가 물때를 보니까 100에서 70 사이네요. 아, 요때는 광어가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일단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가 예전에 좋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거기다 던져도 잘 물까요? 좋은 포인트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흐르거나 이런 조류세기가 너무 세요. 이때는 정말 저희가 평소에 3마리 잡을 거면 1마리 잡을까? 이렇게 확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럴 때는 물이 머물고 조류세기가 약하게 조금 이런 장소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류세기가 약할 때는 원래 그런 포인트가 맞지만 조류세기가 셀 때는 그 포인트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가 평소에 늘 꾸준한 포인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조류가 세기 때문에 광어들이 받아먹기 힘들기 때문에 포인트는 두루두루 많이 공부를 하시고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이 돌아서 머물 수 있는 장소, 천천히 흐를 수 있는 구조 환경이 되는 장소, 평소에는 그런 장소에 별로 포인트가 별로였는데 근데 조류가 셀 때는 이런 포인트가 대박 포인트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고기들이 조류세기가 세니까 물살이 상대적으로 세지 않은 곳으로 모여듭니다. 휴식을 취해야죠. 너무 조류가 세니까 너무 힘들어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곳으로 떼지어서 많이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어도 따라옵니다. 조그만 떼지어 다니는 피쉬들을 광어들이 끝까지 많이 쫓아다녀요. 그런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잡을 확률이 더 크겠죠. 제 말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광어라고 하면 일단 작은 물고기를 쫓아다녀야 되고 작은 물고기는 너무 조류가 센 곳에서 머물 수도 없잖아요. 계속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또. 계속 움직이고. 분명히 조류가 좀 약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대박 포인트가 조류의 색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포인트가 조류 색에 따라서 대박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끝들물 볼까요? 여기가 끝들물이네요. 아까 제가 초들물이랑 비슷하죠? 조류의 세기도 20에서 50% 사이고, 바다 수위 볼까요? 거의 바다 수위가 한 75에서 88로 넘어가네요. 와, 정말 깊다. 깊네요. 아까 초드물 때는 바다 수위가 한 38%밖에 안 됐어요. 근데 끝들물 갈수록 거의 88까지 많이 차오르네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점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깊지 않으면,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제 여기가 깊이가 되겠죠. 그래도 엄청 깊겠죠. 광어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고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면이 물량이 38%면 여기서 이렇게 떠다니는 고기들을 잡아먹기 너무 편하겠죠. 거리가 짧으니까요. 말 그대로 거리가 짧아요. 이거 받아먹고 잡아먹기 너무 좋아요. 제가 광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8%는 어떨까요? 얘가 이렇게 위에 쳐다보고 있겠죠. 피쉬들이 여기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들이 이렇게 수면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야, 이 거리가 아까 38보다는 상당히 깊어요. 거리가 있네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아까 여기 있을 때보다. 요 거리와 요 거리. 요 거리가 예를 들면 30이라고 하면 30cm로 칠게요. 얘는 한 70cm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얘를 사냥하기에는 상당한 거리와 시간과 타이밍과, 얘는 숨어 있다가 잡아먹는 스타일인데 습성이, 거리가 어느 정도 짧으면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에 참 좋은 거리입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얘는 숨어가지고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할 수가 있을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물이 너무 많이 차면 과연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인데 요 수면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사냥하기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럼 루어 낚시 운영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너무 쉬워요.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낚싯대를 캐스팅 이렇게 뚝 떨궈요. 이렇게 쭉 바닥 찍고 감으면서 내리면서 다시 낚싯대 이런 방향 올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쭉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멈춰. 그 다음에 쭉 떨어지죠. 바닥에 안착. 아까 38%일 때는 2초만 주면 될 거예요. 물이 깊은 83%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넘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초 이상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4초에서 5초. 여기에서 멈추는 시간이 바닥에 찍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겁니다. 광어 눈에, 우리 인조 미끼가 눈에 띌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인내를 갖고. 되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안 참죠. 저도 그랬으니까. 안 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성질이 급해서 2초, 3초면 그냥 무조건 다시 끌어올리는 걸 리프트 하는 거예요. 또 2초, 3초에다 또 리프트 하고 물의 깊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또 2초, 3초에 또 리프트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닥을 찍고 리프트 끌어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2초, 3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수면에서 그냥 깔짝 바닥에 찍지도 않았는데 한 중간 정도 또 여기에서 요쯤에서 또 깔짝 올리고 또 요쯤에서 또 중간에 깔짝 올리고 광어는 여기 있는데 여기 거리가 또 있겠죠? 얘가 준비하고 받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또 올려버려. 광어 약 올리는 겁니다. 광어가 그럼 열받겠죠. 아 얘는 지금 막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고 잡아 먹으려도 도망가 버리고 광어가 정말 환장합니다. 약 올림만.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좀 느긋하게 물이 깊을수록 성격 급하게 빨리빨리 끌어오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못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한동안 너무 한 4개월, 5개월 동안 단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매주 갔는데. 그래서 나는 왜 못 잡을까? 혼자, 진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괜히 갔네. 주말에 이게 여기 와서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매주 갔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못 잡은 거를 왜 못 잡았을까 정말 반성도 하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이 깊이가 수시로 변하는데 바닥을 찍을 때까지 못 기다렸던 거예요. 그냥 처음에 제가 기준을 잡아놓은 2초, 3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뭐 바닥 느끼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마이의 길을 갈란다. 이런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때려 죽어도 못 잡아요. 운이 좋으면 진짜 얻어 걸리는 거지. 그건 정말 실력이 아닙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 운을 바라는 거고요. 실력은 별거 아니에요. 그게 잘 잡으신 분들 보시면 실력 있고 이런 분들은 한번 잘 유심히 봐보세요. 던지고 나서 붙여대십니다. 붙여 핸섬, 이런 핸섬이 아니고 부처가 돼요. 부처가 던지고 나서. 이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비결은 다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바닥에 찍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광어가 와서 받아 먹습니다. 요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먹을까 말까 고민해서 지금 딱 공격태세 갖추고 있는데 회수해버리고 다시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못 잡죠. 물 깊이에 따라서 내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야 돼요. 기다려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 깊이에 따라서 2초를 3초, 4초, 5초를 둘 건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걸 느끼고 몇 초에 떨어졌지? 그 시간대 같은 느낌으로 계속 던지시고 던지다가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 또 안 든다. 1초 더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2초 딱 해서 아까 2초에 떨어졌어. 그럼 계속 끝까지 2초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수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드시 부처가 되셔라. 던지시고 대기. 리프트 후 대기. 1초, 2초, 3초, 4초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절대 급하게 막 끌어올리시거나 감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광어 루어 낚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게 낚시 정말 광어 잘 잡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 지금 드린 것처럼 거의 다 100%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건 정말 장담합니다. 이렇게 꼭 운영을 하셔서 뭐 2마리, 3마리, 4마리 꼭 잡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끝들물을 설명을 드렸고 만조를 볼까요? 만조는 그 말대로 물이 100% 다 찼겠죠. 만조 타임 보면 조류의 세기가 10% 이하로 떨어지네요. 어느 순간은 0이 되겠죠. 물이 흐르지 않는, 잠깐 멈추는 사이, 그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초날물. 야, 이것도 초날물은 또 뭐야? 아우, 말이 이렇게 어렵나요? 초날물. 만조에서 초날물로 넘어가요. 볼까요? 만조에서 초날물. 초날물 이렇게 만조에서 또 넘어가네요. 보니까 물 세기가 약하네요. 초날물 때는 물이 빠지는 순간은. 대신 물량은 바다 수위는 85에서 뭐 75%,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중날물. 쭉 가서 중날물에 도착을 하면 와, 조류색이 100% 엄청 빨리 물이 빠집니다. 그냥 쭉쭉쭉쭉 빠지네요. 요때도 잡기는 좀 힘들겠죠. 물살이 너무 빨리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 안 잡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빨리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날물. 여기서도 끝날물로 이렇게 넘어가네요. 아, 끝날물 가니까 거의 조류세기가 정말 약하네요. 근데 끝날물 때는 잡기 힘들어요. 물고기들이 특성이 이제 중날물 이후로 넘어가면서 끝날물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할 때는 얘네들이 먼 바다로 그냥 쫙 한 번에 그냥 밀고 그냥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안 남아 있어요. 그냥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날물 때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잡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이 있어야 잡죠. 이미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지기는 얘네들은 벌써 다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잡기가 조금 힘들다. 그 다음이 간조. 간조로 다시 왔네요. 이런 타이밍으로 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간조에서 스타트를 해서 초들물을 지나 중들물을 지나 끝들물을 지나고 만조를 찍습니다. 만조를 찍고 초날물로 지나서 중날물로 향하고 그 후에 끝날물 간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이런 지금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런 식으로 물때 주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요 표 하나만 잘 보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거나 이 한 번 표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초들물 때 정말 잘 잡히는데 2몰에서 3월 정도에도 조류세기가 약하네. 그리고 초들물 때도 20에서 한 50 사이. 약하네. 약하니까 잘 잡히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하셔도 좋아요.
끝들문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수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광어는 10도에서 25도 사이에 일반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도가 좋은 수온이 15도에서 25도, 활성도가 최고로 좋은 수온이 20도 전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할 때 15도, 항상 15도를 생각해요. 15도 이후면 무조건 잡히는 온도다, 바다 온도다, 수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활성도가 최고인 수온이 20도 전후인데 최고죠. 얘 그냥 받아 먹어요. 그냥 공격성도 좋고요. 그냥 막 받아 먹어요. 요때가 가장 좋다. 요 수온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어를 잡기 위해서는 자연적 환경의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수온과 물때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다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2몰에서 3몰 사이고 초돌물이 아침 한 9시야. 근데 평일 화요일이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 바다 수온은 한 21도입니다. 평일이잖아요, 평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차를 잘 모아 놓으셨다가 이럴 때 연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연차.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가서 정말 그 포인트를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경쟁 심합니다. 평일에도 조사님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주말보다는 낫죠. 확실히 낫죠. 주말에는 뭐 낚싯대도 제대로 못 던집니다. 그나마 평일에는 던질 기회라도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이렇게 물때가 맞고 다 맞고 하면 바로 연차 냅니다. 그래서 연차 내서 최소한 한 마리 이상은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자, 집에 와가지고 저희 가족들이랑 회도 떠먹고 광어 튀김도 해먹고 정말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음, 오늘은 6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뭐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7부 강의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7부 강의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7부에서는 갯바위, 선착장, 그 다음에 어플 소개, 마지막으로 광어를 잡는 비결, 지형 환경, 그 다음에 중요한 행운의 징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7부 강의로 마지막 강의로 루어 낚시 강좌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다른 더 좋은 여러분께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캐스팅 하는 방법을 직접 바다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가서라도 동작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웜 키는 방법, 매듭 묶는 방법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제 나름대로
기존에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매듭법도 많고요. 뭐 그런 것도 해석을 해서 정말 단순하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6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